안녕하세요. 선유통 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한우 산지 가격은 폭락인데 왜 소비자들이 먹는 쇠고기 값은 비쌀까? 라고 해서 뉴스에 막 나오죠. 제가 그거 보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왜? 거기에서 뉴스에서는 산지 가격은 평균 가격이 100g당 1370원이고 도매가는 100g당 5000원, 소비자가 마트나 식육점에서 사 먹었을 때는 100g당 9,000원, 식당에서 먹었을 때는 20배가 뛰어서 100g당 20,000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그 기자가 산지에서는 소가 137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소 한 마리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한 마리에 대해서 내가 샀을 경우에 100g당 137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뼈 드십니까? 국거리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구이를 드시잖아요. 근데 또 기자 양반이 구이 가격을 또 거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100g당 20,000원 해서 20배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소에서 나오는 정육 평균 가격을 이야기해가지고 1370원에 소를 다 손질하고 가공하고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소고기가 평균 가격이 4,000 몇백 원, 이 정도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 빨라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중간 유통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갈게요. 농가, 소비자 그 사이에 있는 걸 모두 중간 유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농가 관계자분이 나와가지고 중간 유통업자들이 마진을 다 챙겨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먼저 농가 관계자분 말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값이 10년 전 가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10년 전 아니고 한 2016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때 소가 엄청 쌌어요. 그때 소값도 싸고 그때는 채소 시급도 쌌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채소 시급도 쌌을 거고 택시비 기본 요금도 쌌을 거고 경유도 마찬가지고 차도 쌌을 거고 전기세도 쌌을 거고 물도 다 쌌을 거예요. 근데 그 소 가격을 갖다가 지금 24년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때 소값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소값이 똑같은데 왜 그 가격이 안 나오냐? 당연히 안 나오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올랐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소비자분들은 그 중간 유통 과정,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중간 유통 과정을 갖다가 다 없애면 되겠네 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중매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월 한 20일쯤에 소를 먹고 싶은데 그때 소를 갖다가 한 2불 정도나 1불 정도를 하나 떼달라,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가지고 중개 수수료 주고 돈 다 주고 이래서 소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발굴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나오는 한 200~300kg의 그 정육은 어떡할 겁니까? 냉장고에 또 보관을 한다 칩시다. 1년 내도록 고기 먹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중간 유통 과정을 지금 간소화한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간소화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축을 안 하고 집 뒷마당에서 옛날처럼 밀도사를 할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저녁 한 끼도 준비하기 귀찮아가지고 배달시켜가지고 한 끼 대충 때우자 하는 시대인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손질 안 하고 조금 더 손이 안 가게 편한 음식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유통 과정을 간소화시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아까 중간 유통 과정이라고 했는데, 크게 보면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가고, 도축장에서 작업장으로 가고, 작업장에서 식육점으로 가고, 아니면은 식육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아니면은 작업장하고 식육점하고 식당 사이에 중간에 또 축산물 유통업자가 또 있어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자, 아까 전에 100g당 137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1370원에다가 작업장에서는 지우고 운반비, 중개 수수료, 인건비, 포장할 때 쓰는 자재비, 진공을 하든지 비닐이 들더라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럼 테이프를 치더라도 칠 거고, 종이 박스가 들더라도 들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 전기세, 물세, 임대료, 그것도 작업해서 또 원료를 배송할 거고, 이런 게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또 중간 유통업자가 또 받았어요. 물건을. 그럼 받으면은 그 물건을 팔라고 또 냉장고에다가 물건을 재놓을 거 아닙니까? 수십 박스가 뭐야? 한 몇십 톤씩 재놔요. 냉동고하고 냉장고에. 그러면은 유통업자들은 가면 냉동고 창고비,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식당이나 정육점에 배송해야 되니까 운반비, 전기세 또 똑같이 또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통업자한테 받은 고기를 식당하고 정육점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또 손질을 해요. 또 손질 안 하고 그냥 주면 비계 삼겹살, 비계 등심 하면서 또 뉴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럼 손질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손질해가지고 버리는 거는 또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기자 양반들은. 그리고 또 식당하고 정육점에서도 뭐 또 전기세 들끼고 인건비 들끼고 또 물세 들끼고 또 들 거 아닙니까? 뭐 광고한다고 또 광고비도 들 거고 맞죠? 그리고 작업장, 유통, 시육점, 식당 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 세무 기장료라든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직원들 4대 보험료 절반 뭐 퇴직금 뭐 이런 것까지 또 계산하면은 또 기타적으로 부대 비용이 더 발생을 해요. 뉴스에서는 이런 걸 다 개무시 까고 그냥 중간 유통 마진이 높아가지고 중간 유통업자들이 다 쓰레기다 막 이렇게 막 가리를 털어요. 우리나라가 자유경제 체제인데 뭐 북한은 아니잖아요. 내가 파는 고기가 비싸면 우리 마누라도 다른 정육점 가서 고기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뭐 작업도 하고 유통도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정육점도 운영하고 뭐 인터넷으로도 물건 팔고 있지만 손해볼 때도 손해보고 또 벌 때 또 벌어요. 이 자영업자들이 뭐 직장인입니까? 뭐 한 달마다 뭐 꼬박꼬박 뭐 월급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보고 삽니까? 자영업자들 아니잖아요. 앞으로를 쭉 보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뭐 당장에 오늘 뭐 올해 뭐 한 2월 뭐 그쯤 됐나? 그쯤부터가 뭐 속값이 떨어졌다고 뭐 나 죽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농가분들 돈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장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돈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농가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그 기자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들은 한 달을 보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를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우 농가가 뭐 한 8년 전에 뭐 한우가 똥값이었을 때 많이 없어졌다가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속값이 좀 많이 비쌌어요. 그때 너도 나도 막 축사 증축하고 막 우사들 막 생기고 막 이랬어요. 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예상된 거 아닐까요? 저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만 근처에 정육점 한 개만 생기도 저희 매출에 타격이 생겨요. 인터넷으로 제가 물건을 팔고 있지만 다른 정육업체들이 또 입점을 하면은 저희도 매출이 줍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지금 보고 있으면 농가하고 중간 유통업자들 싸움 붙여가지고 뉴스 보는 소비자들 구경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슈가 된 뉴스 제목이 한우값이 폭락했는데 쇠고기가 비싼 이유 이게 아니라 TV에서 속값이 왜 폭락할까 라는 다큐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 뭐 하는 겁니까?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이제 양반들 뉴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가 팩트를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을 완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다르게 하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말을 틀리게 하잖아요. 누군가 피해가 생깁니다. 기자분들은 누군가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무거운 마음으로 기사를 써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농가 관계자분, 작업장, 뭐 축산물 유통하시는 분, 뭐 시육점 판매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그 관계자분들 서로 간 오해 없이 이 침체된 경기 속에서 같이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